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5월 30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서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마크 맥고완이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총리직뿐만 아니라 의원직까지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정계 은퇴를 사실상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유로는 너무 피곤하다, 너무 지쳤다, 코비드 기간 동안 있는 것을 다 쏟아부어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마크는 지난 6년 동안 야당 대표로서 서호주 노동당을 이끌어오다가 2017년도 3월에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바로 서호주 총리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 주 내로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고, 서호주 노동당은 새로운 리더를 이번 주 내로 뽑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리더가 이제 서호주 총리가 되겠지요. 이 사람이 정계에 있었던 기간이 거의 30년이 되는데 그동안 7차례 선거를 치러왔다고 하니까 지칠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지칠 일이 좀 많았습니다. 코비드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멜번 빅토리아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호주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달랐죠. 완전히 경계를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와 싶을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의 봉쇄를 굉장히 엄격하게 걸었었고, 또 특히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진짜 자유가 있는 국가라고 생각할 범위를 넘어선 것까지 하여튼 강제로 백신을 많이 맞도록 해서 90% 이상 접종도 아마 호주에서 제일 빨리 아마 달성했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021년도 11월 달에 서호주 경찰이 남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19살짜리 하나, 20살짜리 하나 뭐 이런 애들인데, 총리 집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협박을 했는데, 총리 아내와 총리 자녀들 목을 베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총리는 실제로 가족들하고 이사 계획 짜기도 하고 막 그랬었다고 하고, 또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들한테도 협박이 엄청났었다고 합니다. 한국만큼 유력 정치인에 대한 경호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출퇴근길에 차량에 막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유리창 막 부술듯이 두드리면서 비난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호주의 대표적 억만장자인 클라이브 파머한테는 이제 법정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코비드 관련된 규칙 사항들이 불법이고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였고, 뭐 마크 맥고완 총리 역시도 이제 방어 차원에서 또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직으로서 하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좀 고생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뭐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좋은 정치인인지 뭐 그렇지 않은 정치인인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게, 약간의 미련도 없이 바로 아침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바로 자리를 그만두겠다고 발표해버리는 거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좀 그만뒀으면 하는 사람들 몇이 있긴 한데, 그 지난 주말 동안에 해밀턴 쪽에 있는 그 시골 지방에서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서 사망자가 뭐 애들 셋, 어른 하나 이렇게 있고 또 한 명은 병원에 있다, 이렇게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고 직전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스냅챗에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고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골길에, 그러니까 헤드라이트 불빛밖에 안 보이고, 그 불빛이 비추는 그거밖에는 안 보이는데, 거기를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달립니다. 거기다가 남자애가 뭐 지금 속도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130이다. 그 남자애가 sweet 이러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상황이 대충 예측은 됩니다. 뭐
판단은 못하겠지만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구글 맵에 들어가서 어떤 도로인가 한번 봤는데 운전 경력이 꽤 있는 제가 봐도 밝은 대낮에도 100km 이상 속도 내기가 그렇게 쉬운 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아무리 자기가 숙달된 도로라고 하여도 130km로 달렸다고 하면 사고의 위험성도 클 뿐더러 사고가 났다 하면 이건 뭐 거의 답이 안 나오는 사고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호주에서 저런 야밤에 시골에서 캥거루 같은 거 덤비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지금 뭐 경찰은 캥거루 같은 얘기는 안 꺼내고 있지만 저 130km를 정도 달렸고 캥거루 갖다 박았으면 캥거루 몇백 미터는 날아갔을 텐데. 하여튼 병원에 있는 그 17살짜리 여자애는 상태가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간 안정을 좀 찾아가지고 괜찮다고 하는데 뭐 얘가 좀 더 많이 나으면 경찰이 직접 인터뷰할 거고 그러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하여튼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130명 올해 130명 사망자 나왔다 그랬는데 벌써 133명 그렇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5월 5개월 동안 130명이면 1년이면 거의 300명까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소리 같은데 너무도 하여튼 과속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길에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이번 빅토리아주 예산안에 새롭게 추가된 세수 중에 하나인데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에 대해서 급여세 면제를 이제 철폐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더 구체적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학비가 8,000불 좀 넘으면 주로 이 급여세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더라. 일부 학교는 내년에만 해도 700만 불 이상 세금을 부담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학비가 비싸다고 말하기 어려운 가톨릭 학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가톨릭 학교도 한 100만 불 정도는 뭐 세금을 내야 할 판국인데 이 가톨릭 학교처럼 돈을 벌기보다는 진짜로 학생들의 교육 쪽에 더 치중이 되어 있던 그런 교육기관들, 비영리 교육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몇몇 학교는 총리실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좀 어떻게 자기들은 빼달라 했는데 과연 단회일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DH의 관련 기사에 보니까 다른 학교는 학비가 얼마나 오나 뭐 진짜 비싼 사립학교들요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나는 얼마 전까지도 스코트 컬리지가 제일 비싼 줄 알았는데 스코트 컬리지는 2023년 12학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5%가 인상돼서 38,280불이랍니다. 비싸죠. 근데 8등이래. 제일 비싼 데가 진롱그라마. 46,000불이면 대단합니다. 하여튼 2021년도 기준으로 이제 수익 보고된 걸 보니까 그 진롱그라마 같은 경우는 11밀리언 1100만 불 이상 흑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헤일리버리 17위에 있는데 학비가 35,920불 거의 36,000불인데 여기가 25밀리언 그러니까 2,500만 불 흑자를 봤다고 하니까 얘들은 뭐 그냥 세금 내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라 그래. 얘들이 좀 대납도 해주지. 그죠? 하여튼 이렇게 학교가 비싼 학교가 많네요. 애 셋 있는 집은 요 보낸 호주는 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죠.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오후에 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올렸죠. 계속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올릴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중에 떠도는 자금을 좀 회수를 하겠다. 그래서 물가를
좀 안정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호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경제지표를 보면 인구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사업자, 리테일 세일즈는 매출이 그렇게 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서는 되려 상당한 매출 신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페, 레스토랑, 테이크어웨이, 주로 먹고 마시는 것 쪽이 이제 돈이 많이 매출이 좋았다. 그러고 눈에 띄는 게 대형 스포츠 이벤트, 음악 공연 이런 데서의 소비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비 경향은 처음에는 코비드 이후에 보상 심리가 작동한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해석은 넘어갔고 이제 새롭게 소비 시장, 소비 자체의 어떤 지형을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하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드 쉬런 공연이 있었죠. 얼마 전에 3월 달에 있었죠. 3월 말이었나요? 그때 MCG에서 2번 공연했는데 그때 당시 공연에 보러 온 관중이 21만 7,500명. 그러니까 한 공연당 10만 명이 그냥 넘어갔다는 소리인데 86년도에 MCG에서 VFL 경기 그랜드 파이널. VFL은 이제 AFL 말고 AFL은 호주 풋볼 리그, 오스트레일리안 풋볼 리그고 VFL은 이제 빅토리아주 풋볼 리그죠. 이거 그랜드 파이널에 MCG에서 했는데 그때 10만 1000명이 입장했다고 합니다. 그게 기록이었는데 뭐 그 기록을 넘어간 거죠, 이제. 음악 공연. 그 관중석도 있지만 그라운드에도 관중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멜번은 호주의 대표적 스포츠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FL 관중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걸 혜택을 멜번이 많이 보고 있죠. 올 시즌 첫 번째 게임에서 8만 6천 명 관중이 들어와서 와 역대급이다 했는데 그때 당시 11경기가 이제 첫 라운드에서 열렸는데 총 관중 3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기록을 세웠던 게 있는데 그거보다 6만 1,500명이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호주 오픈 테니스도 역대급으로 관중 수입을 올렸다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안 좋아도 볼 건 보나 봅니다. 갈 때는 가는 거고 뭐 그런 건가 봅니다. 스포츠나 이렇게 음악 공연을 이제 대형 스타디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MCG는 좀 덜하지만 저 마블 스테디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서든크로스 역이랑 해서 그 주변에 그 식당이나 펍 이런 데가 순간 매출이 엄청나게 오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뭔 행사가 있으면 굉장히 바빠지고 매출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하는 거면 그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 하나가 가짜 신분증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거저거 사기 쳐먹나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박 한 건을 해먹었습니다. 번두라에 있는 폭스바겐 매장에 가가지고 뭐 뻔하죠. 시나리오 나오는 거 뻔하죠. 자기 뭐 살 건데 뭐 시범운전 해보자 뭐 이딴 소리 했겠지. 그리고 그냥 몰고 도망갔나 봅니다. 정확하게 경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에 그렇다는 건데 경찰은 이 여자 이제 CCTV 찍힌 이미지 이렇게 공개했는데 화질 좀 좋은 거 찍으면 안 되나? 난 항상 이런 거 볼 때마다 답답해. 그 가짜 신분증으로 해서 역추적을 했더니 지금까지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피해 지원금 이런 거 신청도 했고 또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 신청도 몇 건 했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찰은 수배령 내렸습니다. 생각이 든 게 42,000불짜리 차를 이제 골프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어차피 해먹을 거면 뭐 벤츠나 BMW나 조금 더 가격 나오고 가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골프를 되게 좋아했나? 이유가 뭘까요? 그죠? 자, 오늘 오후 해가 지고 나서 30분 지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일몰 후 30분이라고 하나? 빅토리아주에 지난 4월 26일부터 시작됐던 2023년 오리 사냥 시즌이 종료됩니다. 여러분 대부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겠지만, 그리고 당시에 다니엘이 이제 오리 사냥은 이제 없는 걸로 하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올해는 평소보다는 한 달 줄여서 그대로 그냥 시행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리 사냥 시즌이 종료된다. 얘들도 그 잡아서 먹으려고 잡나? 이걸 잡지? 중식당에서 그 오리 바베큐 먹자고 하는, 제가 오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내가 좋아한다 하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리 사냥 이야기 하려다가 그만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 이번 주에 큰 복 받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